국민을 위한 경제인가? 엘리트를 위한 경제인가 1. 우상 숭배라는 주제는 경제와 거의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바뀌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의 파워 엘리트, 즉 자신의 에고에 완전히 눈이 멀어 이원성 의식에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고의 환영을 굳게 믿고 그 환영이 절대적이고 부인할 수 없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진실로 승화시켜 절대 진리를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궁극적인 지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궁극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지의 베일, 환영의 베일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을 엘리트가 필요하다는 착각에 갇히게 합니다. 예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성전 제사장, 환전상들에게 도전했을 때 바로 이 문제에 도전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스스로를 대중과 내면의 권력 사이에 있는 엘리트로 설정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고차원 의식을 위해 노력할 자유가 없다는 환영과 거짓을 영속화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경제 위기. 현재 경제 위기의 핵심 문제는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입니다. 언론과 미디어, 정부 관리들, 연방준비제도나 대형은행과 같은 다양한 경제 조직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영구화하는지 보았나요? 특정한 조직, 기업, 기관이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라는 의식,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그 거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아닐까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 이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근본적인 진실은 파워 엘리트인 조작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자신의 힘, 즉 사람들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고차원 의식의 힘을 되찾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이 착각입니다. 미디어의 엘리트, 정부의 엘리트, 비즈니스, 금융 및 은행의 엘리트 등 엘리트 자체에 의해 영구화되고 있는 환영입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권력과 특권에 매달립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과 특권을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봉건제도와 파워 엘리트가 사람들을 거의 완전히 통제했던 다른 사례들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 봉기할 수 있습니다. 파워 엘리트 중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엘리트가 필요하다는 우상 숭배에서 깨어날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안정적인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엘리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원할까요? 아니면 성장을 원할까요? 때때로 성장은 사람들이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하고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낡은 것을 산산조각 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고차원 의식의 경제로 순조롭게 전환하는 것이 고통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훈을 배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조작자들이 만든 제도를 옹호하거나 파워 엘리트를 지지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경제를 오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고차원 의식의 시대의 경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차원 의식의 시대의 경제에 대한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절망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꿈이라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조작자들에 의해 다시 한번 자행된 결핍의식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려는 욕망입니다. 부족하다는 환영에 젖어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어떻게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려면 다른 누군가는 더 적게 가져야만 합니다. 부와 특권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이러한 상태는 고차원 의식의 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임계수치의 인간들이 풍요로운 삶을 거부해서 물리적으로 구현될 수 없을 때만 그런 상태가 가능합니다.
위험을 확산하거나 위험을 은폐하기? 부의 평등한 분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가 각 개인의 상위자아가 가진 지위를 빼앗는 사회주의적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고차원 의식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진정한 현실주의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지구상의 엘리트들, 즉 자신의 의도와 조작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할 수 있는 엘리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았듯이 시스템이 결국 너무 복잡해져서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조차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만든 의심스러운 금융상품의 진짜 위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10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기업들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업의 리더들이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탐욕의 의식에 현혹되어 그 상품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 회사조차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 상태에 빠져 맹목적인 지도자를 추종하고 맹목적인 지도자들이 경제를 운영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맹목적인 지도자가 자신과 국가 전체를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만 있을 뿐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이 얻은 교훈은 고차원 의식이라는 현실의 토대 없이 너무 높이 쌓으면 그 창조물은 그 자체의 무게로 무너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그 밖의 금융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맹목적인 탐욕에서 맹목적인 공포로 수십 년 동안 이 금융 시스템을 이끌어온 것은 실로 억제되지 않은 맹목적인 탐욕입니다. 이런 탐욕은 금융 시스템이 너무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그 시스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위험이 확산되었고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은폐되고 위장되었습니다. 이른바 성장과 이익의 주기가 제대로 지속되는 한 그 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맹목과 탐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맹목과 탐욕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축과 연금을 주식시장과 기타 모호한 헤지펀드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공짜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 맹목적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 탐욕의 본질인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식에 눈이 멀었습니다. 더 이상 공정한 대가를 위해 일하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모든 생명을 높여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일하지 않고 보상을 받기를 원하거나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름길을 원하고 공짜로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탐욕에 눈이 멉니다. 갑자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금융계의 다른 모든 회사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잘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두가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이 모호한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자신도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티가 끝나기 전에 한몫 챙기기 위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낚아채는 물고기 떼의 먹이 사냥처럼 모두가 싸움에 휘말리고 광란에 휘말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파티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장한 이익은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손실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정도로 위험이 가려졌기 때문에 실제 이익이 아니라 가상의 이익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고 올해 좋은 대차대조표를 얻으면 아무도 1년, 2년, 5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아무도 회계사들에게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지 않습니다. 회계사들조차 파생상품과 기타 금융상품의 실제 위험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이러한 맹목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에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인 맹목입니다. 탐욕은 오직 환영에만 근거할 수 있고 모든 환영은 더 많은 환영과 더 많은 실명을 낳습니다. 탐욕 뒤에 숨겨진 환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과 회사에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고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 자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는 분리된 자아의 환영입니다. 황금 거위의 이야기에서 배우세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 중 하나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옛날에 전해 내려오던 옛 동화, 즉 전래 동화에 대한 지식 없이 자랐기 때문에 자라면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의 의식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귀중한 삶의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자금 관리자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황금 거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에게 거위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거위가 황금알을 낳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물론 기뻤지만 다음 날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너무 기뻤고 황금알로 원하는 것을 모두 샀습니다. 그러다 점차 욕심이 생겨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매일 황금알을 얻기 위해 기다려야 하지? 거위 배를 갈라 알을 한꺼번에 몽땅 얻으면 안 될까? 그는 거위를 갈라 배를 열었으나 그 속에는 하나의 알밖에 없었고 거위와 미래의 모든 황금알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박 의식에 기반한 경제. 이것이 실제로 자금 관리자들이 일반적으로 라스베가스와 도박을 주도하는 것과 똑같은 의식, 똑같은 원리에 기초한 경제를 만들어서 경제의 한 일입니다.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투자를 하고 그 결과는 어떤 운명이나 행운을 통해 엄청난 수익이 되기를 바라는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는 욕망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과 기타 금융상품의 위험을 숨긴 채 자산 관리자들은 이러한 도박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빌린 돈을 투자하고 위험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미미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박의 원리입니다. 잃지 않고 도박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큰 수익을 얻기를 바라며 매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박은 사업이 아닌가요? 그렇죠. 사업은 이익을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복권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주 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시스템에 투입된 돈보다 적은 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제 도박의 오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공짜로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는데 아니면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때때로 큰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약속은 간단히 복권을 하는 사람은 모두 큰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그 약속을 따랐습니다. 필연적으로 바벨탑은 꼭대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 자체의 무게로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심판의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언제나 그렇듯이 탐욕의 환영에서 두려움의 환영으로 전환합니다. 두려워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기 전에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위협하는 하향 나선을 만들어냅니다.